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마을 손평리 이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시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상당히 조급해하는 마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찾아뵙게 됐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늦게 찾아뵌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2권 제3장 가축재보험 손해평가제도 이론서 페이지 433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험을 준비할 때 상당히 계산 문제에 다양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지용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인정하는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일정 기간에 몇 개월 이상의 몸무게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축종별 축사 손해액 산정 및 지급보험금 산출입니다. 저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네이버나 네이버 카페에서 손해평가사마을 또는 손평리 이장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먼저 제3장 가축재보험 손해평가 제1절 보상하는 손해는 이 전번에 제가 가축재보험에 대한 내용을 1권에서 내용을 하기 전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내용이 필요해서 먼저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전에 강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절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험의 합리적인 발전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여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재보험사업자 일정한 경우가 갖춰지면 재보험사업자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된다. 보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보상하지 않는 제도, 또 다른 말로 면책손해라고 합니다. 가축재보험에서는 보통 약관에 보통 9개 항목의 공통 항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조항 전 부분의 공통적인 적용인데 앞으로 제가 암기에 대한 팁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에 두 문자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핵원인방, 핵원인이 발생한 방, 핵원인방에 함께 가보지. 그래서 함께 가보지 하면 3이고 깨는 개. 그래서 개가 3개 있습니다. 그래서 핵원인방 함께 가보지. 그러면 핵원인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핵은 핵연료물질로 인해서 또는 핵연료물질로 인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에 이와 같은 경우는 6번이나 7번 이 부분은 어떤 부분 같아요? 비가림 시설 이렇게 어떤 시설적인 측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그 전에 확인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핵원인 방, 원도 똑같습니다. 원도 원인에 직접까지 묻지 않고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이,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그래서 핵원인방은 우리가 말하는 비가림 시설이나 핵가림 시설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함께 가보지. 그래서 저 3개의 개를 보겠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의 이들의 대리, 이것도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 중도한 가실로 발생한 손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계약자 또는 보험자의 도살 및 위탁 도살에 의한 가축 폐사로 인한 손해. 그래서 예전 기출문제에 도살하고 위탁 도살에 가로넣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마지막 개는 계약 체결 시점 현재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제로 인한 손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보지 보겠습니다. 함께 이제 가보지니까 가축 전염 예방법 제2조에 정하는 가축 전염병에 의한 폐사로 인한 손해 및 정부 및 공공기관 살처분 또는 도태 공고로 발생한 손해, 살처분, 도태 공고 이러한 부분도 가로넣기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지 보겠습니다. 보지는 보험 목적이 유실 또는 매몰되어 보험 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해. 다만 풍수의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 및 재보험사업자 인정한 경우는
보상한다. 예외를 빼놓고 보험 목적이 유실도로 모멸되어 보험 목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손해. 다음 지진. 8지. 지진의 경우 보험계약 이미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인한 손해. 본진, 저진 다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일반 조항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핵 원인방 함께 가보지.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가로놓기 나올 수 있는 도살, 위탁도살, 살처분, 도태공고 이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런 8번이나 9번 같은 경우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권에서 이미 했던 무효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부분별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소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단지 3번 개체 표시인 기표가 오손, 훼손, 멸실되는 등 목적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 이러한 부분들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 같은 경우 상당히 기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외과적 치료 행위로 인한 폐사 손해, 독극물 투하에 인한 폐사 손해, 그리고 정부 공공기관 학교 및 연구기관 학술 또는 연구용으로 공유하여 발생된 손해, 그리고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하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손해, 그 다음에 수의사가 도살을 할 것을 확인했으나 이를 방치한 손해. 다음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제1의 보험료 등을 납입한 날에 다음 달 응당일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질병으로 인한 그 폐사 같은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질병 관련 사고 미보상입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오늘 냈다 하면 다음 달 오늘로 해야 하는 것이, 다음 달 오늘 하루 전, 그러니까 오늘이 7월 5일이니까 7월 4일, 다음 달 7월 4일부터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주마에는 특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결정적으로 1개월 이내에 질병 또는 폐사는 도덕지경이 크기 때문에 면책사유라고 했고, 긴급도축이나 사고에 의한 폐사는 보상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에 의한 이러한 폐사는 제외하고 긴급도축이 발생하는, 부산 난리 난 거요. 기억나십니까? 부산 난리를 어떻게 했어요? 해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내용도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 말 이런 부분 기타가 쭉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가시면 제가 설명했던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난 손해와 관련하여 12가지 소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라고 제가 하는 이유는 이러한 숫자가 들어있어요. 숫자가.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러면 작년 기출 7에 보면 보험 사기 방지나 가축재원 구상권의 발생 유행과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설마 암기해야 되나 했었는데 그러한 내용이 가로놓기로 3개나 4줄이 나와서 거기서 5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소에서 도난 손해에서 보상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가로넣기 했는데, 여기에서 도난 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보관 장소를 72시간 이상 비워둔 동안에 생긴 손해.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부분을 한번 좀 눈여겨봐 주시라 하는 점을 분명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보관 장소 및 작업장 내 일어난 좀도둑으로 인한 손해, 좀도둑, 이 부분은 왜냐 그러면 도난행위라는 것은 완력이나 기타 물력을 사용하여 보호 목적을 훔치거나 강탈하거나 무단으로 장소를 이동시켜 피보험자의 소유, 사용,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도난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난에 대한 내용에서 좀도둑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거 민법에 대한 친족 범위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도난손해에서 망실, 분실 이것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망실 또는 분실 손해입니다. 그럼 망실과 분실의 정의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망실이라면 보관하는 자가, 관리하는 자가 어디에 놓았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의 목적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장소,
시간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지 못하여 보험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 보험의 그러니까 소를 어디다 뒀는지, 언제 어디다 뒀는지 이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은 관리하는 자가 잃어버린 거고, 망실은 기억에서 사라지는 거고, 어디다 뒀는지 기억하지 못한 거고, 분실은 본인의 관리 의무 소홀로 인해서 보험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망실이나 분실, 이 내용은 가로넣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대지 부분입니다. 대지는 이 내용이 대부분 무엇과 유사하냐고 하면 가금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모돈의 유산으로 인한 폐하폐사 또는 성장자로 인한 직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연히 소만 도난이 되니까 보호 목적이 도난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자, 다음 가금입니다. 가금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기억 안 나십니까? 우매, 꽝닭은 관상조로 거칠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이건 가금은 돼지하고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8번하고 9번은 돼지하고 다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장치 설비가 파괴 또는 변조되어 온도 변화로 보호 목적에 발생한 피해. 그래서 가금은 폭염을 보통 약관에서 보상합니다. 그래서 9번과 같이 보험계약을 현재 이미 발령 중인 폭염특보로 인한 손해, 이 부분은 인정해주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거죠. 이건 말씀드린 것처럼 폭염에 대해서 보통 약관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상당히 엄격하다. 그래서 폭염 부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과 종모우. 자, 이건 소죠. 이건 뭐 개별 가입이고 협정 가입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9번도 소하고 똑같이 있지만 9번에서는 경주마의 기간 특약이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타 가축 또 전체를 읽어보시고 특히 여기에 6번과 7번 확인하시겠습니다. 10kg 미만의 양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 이거 한 마리 기준으로 양이, 자 10kg 미만의 양이 폐사하여 발생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한 마리 기준입니다. 그리고 벌의 경우는 농약 CCD, 벌떼 폐사장애, 농약, 밀원수의 황화현상, 공사장의 소음, 전자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및 꿀벌의 손해가 없는 벌통만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황화현상이 뭐냐 이거 찾아보시면 엽록소분이 입이 노랗게 변해요. 그러니까 이게 특정한 뭐 아카시아 폭발이라든가 어떤 벌레에서, 그럼 양모무적에서 꽃이 안 자라요. 꽃이 없어요. 꽃이 좀 불량하게, 수영률이 불량해서 꽃이 펴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러한 꽃대 형성이 안 돼서 꿀 채취가 안 돼요. 그래서 꿀 채취가 안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밀원수의 황화 현상이 생긴 걸 확인했다면 꿀벌통을 이동을 해야 된다. 그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손해의 평가, 제3절 손해의 평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해평가의 의미는, 이건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농작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에서 정확한 손해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손해평가를 발등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험금 산정은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손해가 보험가액의 평가를 한 다음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산정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손해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를 해서 그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래서 손해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과정은 손해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가축 재보험 약관에서는 축정별로 손해액을 확정하는 방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축정별로 그 내용, 그리고 보통 약관과 특약에 대한 내용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는, 이건 계속 1차 시험에서 했던 내용과 일본 보험의 이해에서
계속적인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 위반은 계약 해지가 된다. 이게 상법 651조인데 여기서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1월 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 하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사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 의무였고요. 다음은 계약 후 알릴 의무. 이연 변경 증가의 통지나 보험사고 발생 통지, 손해방지, 보험 목적 관리 의무인데요. 이러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험이 감소가 됐다면 차액보험료를 돌려주는 거고, 위험이 증가하면 통지받은 날로부터 보험액을 증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 그러면 계약 후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인데 위험이 감소하면 차액보험료를 환급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위험이 증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내 보험료를 증액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러나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안날로부터 1월 내 계약을 해지한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지금 계약 후 알릴 의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계약 후 알릴 의무도 제가 지금 여기에 바탕을 칠해놔서 확인해 놨는데 이건 뭐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보험 사기 방지나 가축 재보험 구상권의 발생 유행과 유사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보면 10km 보험 목적 또는 보험 목적 수용 장소부터 반경 10km 이내 지역에서 가축 전염병이 발생 또는 원인 모를 질병으로 집단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험 목적 또는 보험 목적에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는 또 알려야 된다. 그리고 또 보면 보험 목적 또는 보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 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할 때 알려야 한다. 도난 또는 행방불명됐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계약 후 알릴 의무의 가나, 다라, 마바사, 아자, 차카 이 내용 중에서 특히 숫자가 들어간 내용들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무작정 암기만 하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 계약 후 알릴 의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내용을 반복해서 보셔야만이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숫자 내용은 분명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분별 계약 후 알릴 의무 이것은 소부분, 말부분, 종모부 그렇게 보시면 다 비슷한데 손은 뭐가 중요합니까? 기표, 2표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객체의 표시가 2표입니다. 오선, 훼손, 멸실되거나 새로운 객체 표시에 부착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모럴 해저드 이런 부분이라든가 역선택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3번은 말 부분이나 종모 부분에서 됩니다. 거세, 제각, 단미. 거세는 중성화, 제각은 뿔을 없애는 거고 단미는 꼬리를 없애는 겁니다. 이러한 외과적 수술을 하였거나 또 어떠한 박람회나 경진회 아니면 싸움대 이런 데 나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말은 외과적 수술을 하였을 경우에 5일 이내 폐사가 예상되는 큰 부상을 입은 경우 그래서 이건 종모는 소가 똑같습니다. 다음은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입니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한 때 보험 발생 통지 의무 그리고 손해방지 관리 목적 의무인데 그럼 게을리할 때 어떻게 하냐? 그럼 통지 의무는 그로 인해서 확대, 회복 불가능한 손해는 보험자에 면책한다. 그러니까 이 보험사고 발생했을 때 바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로 안에서 발생한 손해는 전체 손해액에서 그로 인해 회복 가능한 손해는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방지, 보험 목적 관리 의무는 방지 경감할 수 있는 손해를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자, 발생 통지 의무라는 것은 그 공제가 아니라 보험자에게 면책을 주는 거고 여기는 손해방지, 보험 목적 관리 의무는 손해액에서 공제를 한 겁니다. 손해방지는 뭐 화재가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손해대지를 대비시켜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추가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거. 그러니까 보험 목적 관리 의무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떠한
백신을 놓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보험 목적의 관리 의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 손해액에서 손해액을 공제한다 이런 말입니다. 상법 657조 1항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발생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를 확대 방지하고 사고 원인 등을 명확히 규명해야 됩니다. 보험자는 그러니까 사고자를 통해서 규명하고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의무인 동시에 약관상 의무입니다. 이것은 통지 의무. 그래야만이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지하지 않았다. 그럼 그로 인해서 확대, 회복 가능한 손해는 어떻게 한다? 재보험사업자가 그러니까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손해방지 의무는 손해방지는 어떨 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돼요. 보험사고가 발생해야만이 그러한 경우에 방지 의무가 발생하는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발생 방지 또는 경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아니었던 필요한 비용이나 보상액은 보험금을 초과되어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또 그러나 계약자가 이러한 것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게을리했다. 그러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던 건 밝혀진 손해를 손해액에서 공제를 한다. 이 내용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목적 관리 의무는 관리 의무 불이행했을 경우에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해제를 한다. 가축은 생명이라는 특성 때문에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목적 관리 의무. 보험목적 관리 의무라는 것은 이게 건강하게 사육하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료를 줘야 되고 말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운동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리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게을리할 때는 그로 인해서 방지 경험할 수 있도록 밝혀진 손해는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재보험사업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자를 대신해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시도록 하십시오. 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재보험사자는 그 사실 안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자, 보험 목적의 조사는 보험 목적의 조사는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 보험가액 평가한 다음에 그걸 정확히 해서 피보험자나 그리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거다. 이러한 내용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손해액 조사인데 손해액 조사는 손해보험의 기본 원칙인 이득금지 원칙에 상하는 공정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손해액은 법률과 약관의 통상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가액에 의해 산정한다. 그러니까 발생한 장소와 발생한 시간 그걸 기준으로 한다. 자,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과 함께 손해액 산정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은 앞부분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잠시 이런 게 있구나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특별하게 가로놓기에 나올 수 있는 숫자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